오늘 정도는 좀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줘야지 당연한 날이었는데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이 또 끼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요. 참 정말 이 외국인들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지난 11월 달에는 한 달 내내 중국에서 탈출한 차이나 런 그 자금이 우리 K 증시로 들어온다고 좋아했었는데 이게 그냥 지수만 다 반등시켜 놓고 이제 그때 들어온 외국인들이 전부 다시 중국으로 유턴을 하나 봐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간밤에 뉴욕 환시에서 달러 가치 상승하고 그럼 우리도 개장과 동시에 원달러 환율 갭상승 출발을 해도 장중에 위안화가 다시 강세로 올라오면서 이 달러 강세를 눌러버리니까 아직은 그래도 좀 버틸만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지난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설을 했던 제롬 파월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그러니까 당장 12월 FOMC부터 금리 인상 폭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말한 걸 가지고 또 그놈의 마바라들이 이거 엄청난 호재라고, 이거 산타랠리가 무조건 온다는 증거라고 또 그렇게 약을 팔아대더니 결국 속도 조절은 들어가긴 가는데 목적지는 더 뒤로 멀리 옮긴다고. 이게 무슨 말장난이야. 이렇게 판가름이 지금 나면서 현재 월가부터 우리 외국인들까지 위험자산 선호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럼 속도 조절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너 지금 이거 비만이 너무 심각하다고, 여기 콜레스테롤이고 혈압이고 너 지금 큰일 난다고, 살 안 빼면 죽는다고, 그 얘기 듣고 나서 거의 이제 필생즉사 필사즉생의 각오로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내가 들어간 거야. 근데 내 담당 트레이너가 너 같은 애들은 내가 전문이다, 딱 보니까 내 말만 들으면 너 살 다 빠져, 내가 한 30년 전에 너 같은 애 한 명 완전히 한민관으로 만든 적이 있다고, 자신 있다고 막 그러면서 여기 실내 온도를 40도로 높여놓고 9시간 동안 러닝머신을 뛰래. 그래서 속도 7.5로 한 6시간째 뛰고 있는데 내가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아. 그래서 막 숨이 넘어갈 정도로 막 헐떡거리니까 그 트레이너가 오더니 러닝머신 속도를 5로 줄여주겠대. 7.5에서 5로 낮추니까 좀 살만한 거야. 그래서 야, 이제 살았다. 그리고 이제 속도가 좀 느려지니까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던 파워레이드하고 OS 이런 거 막 집어먹었어. 근데 트레이너가 오더니 아니, 앞으로 5시간을 더 뛰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아니, 원래 9시간 뛰기로 했는데 지금 6시간 했으니까 3시간 남은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방금 2시간이 더 늘어났대. 그래서 속도 줄여준 거래.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기뻐할 일이냐고요. 어제 모간 스탠리에서 이제 베어마켓 랠리도 막판이라고, 다 짐 싸라고, 지금 짐 안 싸면 나중에 내복 한 벌도 못 건진다고 그렇게 경고한 지 하루 만에 오늘은 골드만삭스가 연준 금리 인상이 이번에는 내년 5월까지 계속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또 지난주 고용지표상의 임금 인상률이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내년 2023년 중으로는 연준이 다시 금리 인하로 돌아설 일은 없을 테니까 꿈도 꾸지 말라고, 그야말로 막 미드에 나오는 그 표현 있죠. Don't even think about it 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다 또 간밤에 CNBC 매드머니의 진행자 짐 크레이머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중에서 첫 번째가 현재 미국 고용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에 비해서 일할 사람이 적어가지고 급여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임금 인상발 인플레이션 때문에라도 연준은 금리 인상을 멈출 수가 없다. 다음으로는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게 지금 인플레를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상승 압력을 막 부추기고 있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요 IRA 법안에 따라서 혜택 받으려고 미국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막 환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엔지니어들이 더 많이 필요한 이런 환경이 되니까 역시 여기도 또 인력이 부족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몸값도 부르는 게 값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면서도 짐 크레이머는 내년에 미국이 경기 침투에 들어간다고 나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전에 그래도 연준이 다만 좀 몇 푼이라도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아직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FOMC 일주일 앞둔 이 시점에서 걱정이, 내년 경기 침체 피하고 뭐 그런 건 난 모르겠고 당장 연말에 다시 달러가 매운맛으로 복귀를 하면 어떻게 하나, 또 그러면 외국인들 다 나가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 시점인데, ING 금융그룹 리서치에서는 올해 산타랠리가 올 곳은 주식시장이 아니라 달러라고.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또 끔찍한 소린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달러 인덱스가 현재 110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로 그냥 계속 저공 비행 중인데, 이게 12월 FOMC 금리 인상폭 축소를 비롯해가지고 달러 약세 재료를 이미 완전히 풀리 모두 소화가 된 상태로 보인다.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달러가 다시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느 정도의 폭이냐 하면은 11월 초 고점 대비 지금 한 8%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걸 한 방에 만회할 정도로 올라간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한 112 정도까지 상승이 가능한 거고 그게 우리 원달러로 치면은 1,400원 초반대 정도 되는데 아무튼 여기다가 또 하나의 달러 강세 전환 재료가 바로 유가. 이번에 유럽연합에서요,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제 실시한다고, 그러니까 캡을 60달러 씌우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에너지 공급 부족을 촉발시킬 것이고 결국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달러도 동반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 런하 반갑습니다. 국내 서학개미 분들의 비중 1위 종목인 테슬라. 주가가 지금 뭐 처참한 그런 수준에 와 있고 작년 11월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도 더 깨진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주식 3분할 주가 기준으로 보면 작년 11월에 400달러 갔던 게 지금 이제 179달러니까 여기다가 올해 그냥 그렇게 내리 주구장창 빠지는데 그 와중에도 일론 머스크는 몇십만 주, 막 어떤 때는 한 100만 주씩 갖다 그냥 나래비로 막 매도 때려버렸어. 왜? 일론 머스크랑 그 동생 킴벌 머스크가 테슬라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할 수 있는 테슬라 주식 단가가 27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언제든지 아무 때나 갖다 팔아도 그냥 무조건 다 개이득 구간이지 뭐. 하여튼 이 일론 머스크, 그 동생 킴벌 머스크 있잖아요. 이미 작년에 이제 테슬라를 떠났는데 아직 등기 임원이라서 이런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하다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재혼을 했는데 부인이 환경운동가라고 해가지고 이상하다. 머스크 형제들이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웬 환경운동가하고 결혼을 했지? 그리고 봤더니 그 부인 크리스티나 와일리 아버지가 미국 포브스지 선정 억만장자로 꼽힌 사람 중에 한 명이래. 그래서 현재 이 킴벌 머스크는 환경운동가 아내랑 공동 명의로 유기농 식자재로만 조리하는 친환경 레스토랑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참나. 자기 친형은 일론 머스크고 장인은 억만장자고 아니,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형제가 있습니까? 하여튼 그 형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자기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암살 협박을 받고 있다. 심각한 살해 위협에 처해 있다고 이렇게 밝히면서 또 이게 테슬라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과연 일론 머스크가 없는 테슬라가 이게 상상이 될까? 스티브 잡스가 떠난 애플은 그래도 팀 쿡이 잘 맡아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 혁신을 이어가고 또 성장도 전혀 동력이 약화되거나 그런 일 없이 잘 유지하고 있는데 과연 테슬라에 일론 머스크를 대체할 그런 인력이 있을까?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예저녁에 잘라버렸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오늘 외신에 일론 머스크가 동물 학대 혐의로 미국 연방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또 같이 나왔습니다. 이거 살해 협박이랑 뭐 이게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막이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왜 뉴럴 링크라고 인간 두뇌에다가 칩을 심어가지고 이 사람의 뇌를 하드웨어처럼 정보를 업로드 다운로드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트업을 또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단 돼지의 뇌에다가 칩을 심는 것까지는 성공했다고 그런 발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앞에 얘기한 돼지, 양, 그리고 원숭이 이런 동물들 약 1,500마리에 대한 학살이 있었다는 그런 증언이 나왔어요. 그중에서 인간하고 제일 유사한 원숭이들을 상대로 그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숭이 뇌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몇 마리는 죽고 또 고통을 느끼는지 실험한답시고 원숭이 손발을 잘랐는데 그 원숭이가 트라우마 때문에 막 스스로 자해를 하고 막 죽고 뭐 하여튼 끔찍하게 이를 데가 없어. 막 진짜 공상과학 그 소설에 나오는 그 정도인데 그래서 이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검찰 수사지휘를 받은 미국 농무부 감찰관이 맡아가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게 나왔는데 일론 머스크가 직원들한테 빨리 지금 성과 내라고 직원들을 하도 막 퇴근하고 막 갈구는 바람에 그 동물 실험에 있어서 어떤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동물들을 마구 잡아 돌리다가 이런 비극이 발생했다는 그런 진술이 내부에서 나온 거야. 심지어 어떤 직원은 일론 머스크가 야, 너 동물 실험할 때 그 동물 뇌 속에 시한폭탄이 들어있다고 상상하고 실험에 임하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뭐 네가 살려면은 그냥 피도 눈물도 없이 동물이 죽든 말든 그냥 무조건 과감하게 막 질러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거기다가 실험용 동물에 대한 기록지 자체를 아예 만들지도 보관하지도 않아가지고 지금 숫자도 파악이 안 되고 있대. 하여튼 일론 머스크는 동물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 실험 승인을 위해서 최근 미국 FDA에다가
인체 실험 그 승인 신청서를 내놓은 상태에서 이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현재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대. 아니 지금 네가 사람이면은 이 FDA 승인 나가리 될까봐 괴로운 게 그게 지금 문제냐? 너 일론 머스크 돈 진짜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제대로 금융치료 받아야 될 일 아니야? 아, 잠시 제가 이성을 잃을 뻔했는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제가 제 입으로 늘 강조하는 게 감정적 투자는 반드시 필패라고 그렇게 맨날 얘기하면서도 제가 또 감정적으로 투자를 판단할 뻔했네요. 하여튼 테슬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우선 현재 주가는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6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퍼가 56배. 자동차 업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테슬라만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위상은 누가 뭐래도 전기차 시장을 앞장서서 개척한 그런 프론티어의 위상. 사실 이 전기차라는 게요. 250년 전에 프랑스에서 먼저 개발이 됐었어요. 당시에 이제 1881년인데 뭐 마차하고 그다음에 엔진으로 가는 차 중간 정도 그 단계에서 야 이걸 그럼 배터리로 한번 굴려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3륜차에다가 배터리 달고 운행을 해봤는데 뭐 당시 배터리 성능이 워낙에 후지니까 그냥 실용성 측면에서 탈락해가지고 바로 버려졌죠. 근데 요거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실상 테슬라가 완성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면서 마침내 전기차 시대를 테슬라의 손으로 열었다. 그리고 현재 에어컨 하면 뭐 캐리어, 버버리 하면 또 그 버버리. 요 정도로 전기차 하면 테슬라 이런 공식이 전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았고요. 그 증거로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를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죠. 물론 이제는 기존 완성차 메이커들도 전부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었지만 자율주행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력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아직 테슬라가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또 우리한테 실망을 안겨줬던 뉴스 하나가 바로 애플카 출시가 2026년으로 연기된다는 거. 그래서 관련주들 오늘 다 실망 매물로 하루 종일 몸살을 막 앓았는데 요 애플카 아이카 프로젝트 명이 타이탄. 이거는 이제 그냥 전기차가 아니고요. 아예 핸들하고 브레이크, 엑셀 페달도 없는 정말 바퀴만 달렸지 운전자 필요 없이 그냥 지 혼자 가는 게 기본인 그런 컨셉인데 이게 지금 연기된 것만 벌써 한 발을 정자로 한 3개는 쓸 수 있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고 보면은 이만큼 이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게 넘사벽의 그런 차원인가? 그럼 이걸 이미 상용화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팔아먹고 있는 테슬라는 진짜 더 엄청난 그런 존재가 아닐까. 또 일면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또 테슬라 옵션 중에서 그 어떤 다른 경쟁사 자동차 제조사들이 따라갈 수 없는 옵션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메이드 인 일론 머스크. 뭐 일론 머스크가 비록 테슬라 창업자는 아니고 중간에 이제 대주주 자격으로 이 테슬라를 인수하면서 오너가 됐지만 지금의 테슬라를 있게 한 거는 누가 뭐래도 일론 머스크의 어떤 천재적인 디테일 그리고 야망과 기업의 비전 이런 게 큰 공헌을 했죠. 만약에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에 인수되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기업이 과연 될 수 있었을까? 근데 문제는 자동차라는 게 솔직히 뭐 누구한테는 생필품이지만 누구한테는 또 사치품이고 하여튼 이 분류가 여러 가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브랜드 파워라는 거. 사실 서울 강남에 제일 비싼 그 노른자 위 땅 압구정, 삼성, 대치 이런데 벤츠, BMW, 포르쉐 이런 거 매장이 있는 게 바로 이 브랜드 파워가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그런 사례 아니겠어요? 근데 아직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그 한 사람의 어떤 팬덤 이코노미 외에 테슬라 자체의 브랜드 파워는 조금 부족하죠. 거기다가 이제는 전기차도 점점 더 경쟁이 심화되면서 파이 전체가 커지는 것보다는 시장 점유율 다른 기존 완성체 제조사들한테 뺏기는 게 이제 수순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는 기업들이 당연히 영업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럼 그만큼 수익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지금 테슬라하고 특히 호환이 잘 되는 FSD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도 현재 이제 엔비디아부터 애플, 오라클, 심지어 블랙베리까지도 이렇게 빅테크들이 다 이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뛰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CLSA의 반도체 투자 전략 담당하는 산지브 라나 이분은 심지어 대만 TSMC 경영진만 아는 내부 소식통까지 다 꿰고 있는 거의 그 정도 내공의 소유자인데요.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가는 8만 원 그리고 기존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 저의 친정 시티그룹 여기 리서치에서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목표가를 25만 원으로
역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 HSBC의 김준현 애널리스트는 네이버에 대해서 목표가를 기존 25만 원에서 이번에 26만 원으로 상향을 하고 역시 투자 의견은 매수로. 근데 네이버 지금 여기서 25만 원이나 26만 원이나 무슨 큰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목표가 상향은 상향이다. 그 다음 우리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이제 맥쿼리가 투자 의견을 언더퍼폼, 즉 시장 수익률 하회에다가 목표가를 46,000원으로 후려쳤는데 오늘은 골드만삭스가 목표가를 기존 63,200원짜리에서 오늘 59,500원으로 역시 큰 폭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콜했습니다. 여기 유한양행에 대해서 모간 스탠리는 아직도 목표가 76,000원, 크레딧 스위스는 73,000원, 그리고 둘 다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트인데 이거 다 따라 내려가면 어떻게 되려나? 그럼 이것도 제2의 셀트리온으로 찍혀가지고 외국인들한테 공매도 난도질 당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다음 JP모간 얘기 나온 김에 여기서 이제 내년 2023년 글로벌 증시 전망을 나온 거 보니까 일단 최우선적으로 중국 증시 비중 확대 나왔네요. 뭐 그 이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리오프닝 본격화하는 그 중국 시장. 게다가 지금 주가도 충분히 싸다고. 근데 뭐 내년 전략이지만 뭐 지금부터 실천한다고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 요새 외국인들 중국, 홍콩 주식 비중 채우느라고 막 정신없는 상태고 다음 이제 내년에 또 기대되는 게 자원이랑 소재 관련해서 인도네시아 그쪽 공급 체인 관련주들 두 번째 관심 포인트고 다음 이제 내년 세 번째 유망주로는 인도의 은행들 그리고 인도 헬스케어랑 생필품 그 다음 네 번째가 바로 한국과 대만의 테크주들 특히 차이나 익스포저 큰 기업들이 주인공이라고. 야, 요거 뜻밖이네요. JP모간에서 미국 IRA나 첨단 기술 칩4 동맹 이런 익스포저가 아니라 차이나 익스포저가 있는 한국 대만 IT 쪽을 추천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컨트리 마켓 관점에서는 한국과 대만은 내년에 중립. 그리고 홍콩하고 인도는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JP모간이 우리 통신 3사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같이 냈는데 규제 리스크가 이 K통신사들에게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이번 윤 정부에서 그리고 내년 2023년에는 적어도 파괴적인 규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그러면서 내년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통신주들의 경기 방어주 위상이 다시 돋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KT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 즉 비중 확대의 목표가 37,450원. 그리고 SK텔레콤 역시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의 목표가 53,300원. 다음 LG U+ 역시 오버웨이트에다가 목표가 12,050원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드디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외국인들 대부분이 하방으로 수익 나는 그런 구조에 몰려 있어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내일 정부 일정은 한국과 사우디 간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이걸 개최합니다. 지금 한 사우디 투자협력 성과를 뭐 조기 극대화하기 위한 총괄 기구를 발족한다는 건데요.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이제는 MOU 정도가 아니라 실제 계약이 이제 뚫려줘야지 됩니다. 그 다음 내일 산업부는 로봇 직업혁신센터 개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증시 일정은 앞에서 얘기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이게 제일 중요하고 다음 내일 같은 날 또 하필 공모총액에 들어가는 예비 상장주가 있으니 바로 자람테크놀로지. 여기 이제 통신 반도체 팹리스 업체고요. 다음에 프롬바이오가 미국 최대 이커머스 기업이죠. 아마존에 내일 드디어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오픈한다고. 그리고 내일부터 디즈니 플러스가 구독료를 38% 인상합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